대흉근도 굉장히 큰 근육이라서 승모근처럼 3개의 섹션으로 나눠지게 돼요. 근데 어떻게 나눠지게 되냐면 이렇게 쇄골에서 붙는 파트 하나,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들 여기가 흉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흉골에 붙는 파트 하나,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파랗게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이렇게 파랗게 표시해 놓은 부분이 이제 복부 쪽에 붙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쇄골에 붙는 파트를 쇄골지, 그리고 흉골에 붙는 파트를 흉골지, 그리고 복근 지라고도 부르고요. 두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쇄골두, 흉골두, 복근두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있어요. 복부두, 복근두 뭐 이렇게, 복부두가 낫죠. 복부두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영어로 하면은 여기는 클라비클이니까 팩토랄리스 메이저 클라비클라 헤드, 여기는 스터넘 헤드, 여기는 업도미널 헤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업도미널만 써볼게요. 미날 복부 쪽에 붙으니까 복부 헤드, 어브도미날 헤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크니까 얘들이 역할이 조금씩은 달라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기고 인터튜버클라 그루브에 붙잖아요. 이 인터튜버클라 그루브에 붙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가 끝나는 지점, 여기들이 시작하는 지점들이니까 얘네들은 모두 인터널 로테이션을 시켜요, 여러분. 위에서 봤을 때 세 가지 모두 인터널 로테이션을 시킨다. 인터널 로테이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인터널 로테이션을 시켜보면은 가슴 근육의 힘이 탕탕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 흉골 파트잖아요. 우리가 대흉근, 가슴, 갑바라고 생각을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이 흉골 파트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는데 이 빨간 지점이 붙는 지점이고 요렇게 붙어서 요렇게 가게 되는 거죠. 얘를 당겨서 요렇게 만드는 애들이니까 당연히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는 건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이 호라이전탈 어덕션이라는 걸 수행을 하게 돼요. 아까 제가 승모근이랑 이 뒤쪽 후면 삼각근을 말씀을 드릴 때 후면 삼각근 역할 중에 이렇게 뒤로 호리전탈 에이비덕션이라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씀드렸죠. 수평 외전 그리고 수평 벌림이라고 하는 이 호리전탈 에이비덕션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가슴 근육 같은 경우에는 호리전탈 어덕션, 수평 모음, 수평 내전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벤치프레스를 할 때 이 자세 있죠. 이렇게 하는 거, 팔을 이렇게 하는 걸 수평 모음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수평 모음 자세를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당겨 오잖아요. 그럼 얘가 모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메인으로 사용하는 기능이 수평 모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주 강력하게 인터널 로테이션도 수행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쇄골두를 한번 봐보죠. 쇄골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시작,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기능을 수행을 하겠네요. 시작 지점으로 끝 지점을 끌고 오는 게 메인 역할이니까. 그런데 당연히 얘들도 위에서 봤을 때는 인터널 로테이션도 수행을 하고 수평 모음도 어느 정도는 수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옆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팔을 올리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윗가슴 운동할 때 팔을 이렇게 덤벨로 위로 올리는 사각으로 덤벨을 이렇게 모으는 운동을 하게 되죠. 상부에 있는 가슴 근육이 채워진다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에 힘이 들어간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상부 가슴 운동을 할 때 모으는 어깨를 굽히는 운동을 하는 게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쇄골두의 메인 부분은 어깨를 굴곡시키는 거예요. 어깨 굴곡이 메인이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말 많죠.
아주 작은 부분인데 이 업도미널 헤드, 업도미널 헤드가 있어요. 업도미널 헤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정말 특이하죠. 이 복부 쪽에 이런 식으로 복근이랑도 많이 근막 연결을 통해서 좀 많이 엉켜 있어요. 엉켜 있기도 하고 이 갈비뼈에 붙기도 하죠. 끝난 위치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기능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내전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호리전탈 어덕션, 그러니까 수평 내전이었잖아요. 얘는 그냥 내전인 거예요. 여기 붙어서 요렇게 가니까 내전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내전시키는 움직임이고, 위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여러분 똑같습니다. 인터널 로테이션, 내회전을 시키는 역할을 아주 강력하게 수행을 하죠. 얘들은 내회전 하는데 조금 더 치중이 되고, 내회전, 내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치중이 된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수평 내전의 힘도 어느 정도는 같지만, 일반적인 내전, 어덕션과 인터널 로테이션에 치중된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흉근이 큰 만큼 진짜 할 게 많죠. 요렇게 생긴 근육입니다. 사실 저는 재활하는 입장이니까 대흉근에 대해서 많이 운동을 시키진 않아요. 하지만 대흉근의 작용을 알아야 재활을 할 때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대흉근이었잖아요. 대흉근이니까 당연히 소흉근도 있겠죠. 대가 있으면 소가 있어야 되니까요. 이 섬유들을 다 지우고 이 어깨근, 삼각근도 지워보면은 굉장히 몸이 볼품 없어졌죠. 근데 이때 이 가슴 안쪽에 조금 이 올이 불갈퀴처럼 생긴 애가 나오게 됩니다. 얘가 바로 대가 아니니까 소흉근이라고 해요. 소흉근이 재활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흉근이 여기 갈비뼈에 붙거든요. 갈비뼈 3번, 4번, 5번에 붙어요. 붙어서 끝나는 지점이 여기를 5회돌기라고 해요. 5회돌기에서 갈비뼈 3, 4, 5번으로 붙는 근육입니다. 그런데 얘가 왜 중요하냐? 일단 생긴 거 봤을 때요.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끝 지점을 시작 지점으로 당겨오니까 이렇게 힘을 쓰겠죠. 그러면 약간의 인터널 로테이션을 수행을 하겠죠. 그런데 얘의 메인 기능은 따로 있습니다. 5회 돌기는 견갑골이에요. 그죠? 근데 옆에서 봤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당기게 되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당기게 되면 이 견갑골은요, 이렇게 당겨지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안테리어 틸트가 됩니다. 전방으로 회전이 되는 거죠. 앞으로 얘가 회전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우실 테니까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당겨 가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안테리어 틸트가 되죠. 그래서 이 소흉근의 메인 부분은 견갑골을 움직이는 거예요. 견갑골을 내린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내리기도 하죠. 왜냐면 이 벡터를 분산을 시키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내리는 역할도 수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앞으로 회전시키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또 얘를 뒤에서 보잖아요. 뒤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당기거든요. 그러면 얘를 디프레션 시키면서 다운워드 로테이션 시키게 돼요. 다운워드 로테이션, 하방 회전 시키게 됩니다. 하방 회전 시키는 근육이 되는 거예요, 얘도. 근데 임상적으로 얘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소흉근 밑으로요, 여러분, 신경이 진짜 많이 지나가. 소흉근이죠. 소흉근 밑으로 핏줄 지나가죠. 그리고 자, 요 부분 보이시죠? 소흉근 밑으로 이 혈관과 신경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게 되는데 얘들이 굉장히 잘 뭉칩니다. 그래서 손저림이라든지 아니면 목의 통증이라든지 어깨의 통증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당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근육이니까 이 근육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흉근이었어요. 그리고 제 영상 중에 소흉근 스트레칭하는 영상이 있는데 철봉에서 그것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소흉근까지 알아봤고요.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거의 마지막 걸요. 세라터스 안테리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세라터스 안테리어는 우선 이렇게 붙어 있고요. 뒤에서 봤을 땐 보이지도 않죠. 워낙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얘는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얘를 보려면 많은 아이들을 지워야지만 구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람보이드도 지우고요. 기립근들도 막 지우고요. 이제 보입니다. 자, 바로 여기가 세라터스 안테리어예요. 세라터스 안테리어는 한국말로 전거근입니다. 전거근. 순우리말로는 앞 톱니근. 왜 톱니근이냐면 이 전면부가 약간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생겼다고 해서 톱니근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좀 붙는 점이 좀 어려워요. 늑골 1번부터 9번까지 붙습니다. 이렇게. 네. 시작점이 1번부터 9번이고요. 그리고 끝나는 점이 어디냐면 요 안쪽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요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짜 끝나는 점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 바깥쪽에 붙는구나, 견갑골 바깥쪽에 붙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아니에요. 이 세라터스 안테리어는요 정말 깊숙이 붙습니다. 얘들을 페이드 시키면, 자, 세라터스 안테리어가 여러분 요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잘 보시면 여기를 페이드 했을 때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보이세요? 자, 요 라인, 여기가 세라터스 안테리어 전거근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아주 깊숙한 견갑골 내측면에 붙게 돼요. 여기가 내측면이거든요. 이 내측면에 붙어요. 그러면 이 끝나는 위치, 인서션 되는 위치가 이 내측면이고, 이렇게 시작점이 있어요. 시작점으로 끝나는 지점을 끌고 온다. 얘들은 더군다나 많으니까 이렇게 끌고 온다. 근데 이 바깥쪽에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아주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끌고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움직임이 바로 프로트랙션입니다. 프로트랙션. 견갑골 내밈. 자, 드디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견갑골의 움직임이 모두 나왔죠. 프로트랙션, 리트랙션, 능형근은 리트랙션, 그리고 견갑거근은 엘리베이션, 하부 승모근은 디프레션. 하부 승모근도 있고 소흉근도 디프레션이었죠. 그리고 안테리어 틸팅과 포스테리어 틸팅이 있었어요. 안테리어 틸팅은 소흉근이 수행했고요. 포스테리어 틸팅은 이제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프로트랙션 시키는 역할 말고도 얘들은 뒤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밀고 가잖아요. 그래서 견갑골을 업워드 로테이션 시킵니다. 업워드 로테이션 시키기도 하고, 이 밑에 있는 애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디프레션 시키기도 해요. 디프레션 시키기도 합니다. 역할이 좀 많죠. 업워드 로테이션도 시키고요. 프로트랙션도 시키고요. 디프레션도 시켜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이두근, 삼두근, 광배근, 대원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그럼 포스 커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포스 커플에 대해서. 우선 아까 제가 소흉근이 좀 잘 짧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소흉근이 짧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앞쪽으로 돌게 되죠. 앞쪽으로 돌게 되는 안테리어 틸팅이 나타나게 되죠. 안테리어 틸팅가 되면 신경이 돌릴 수도 있고, 소흉근이 짧아지니까 혈관이 막힐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손저림이나 목 통증이나 어깨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안테리어 틸트를 시키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소흉근 혼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긴 하지만 소흉근이 이런 작용을 할 때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소흉근은 제가 다운워드 로테이션도 시킨다고 말씀드렸죠. 다운워드 로테이션이 되면 안테리어 틸트가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의 좀 비슷하게 일으키는 근육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걔네들을 좀 찝어 보자면요. 우선 이 견갑거근, 그리고 지금 제가 지웠는데 이렇게 능형근, 그리고 요렇게 있는 소흉근이 있습니다. 얘들은 다운워드 로테이터예요. 하방 회전을 시킨다고 말씀드렸죠. 아주 유명한 예인데 여러분 그 회전문 이용해 보셨죠? 회전문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미는 힘, 이렇게 미는 힘, 이렇게 미는 힘이 모두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게 되죠. 그렇죠? 아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견갑거근은 얘를 이렇게 밀죠. 그리고 능형근도 얘를 이렇게 밀어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소흉근은 견갑골을 이렇게 밀어요. 조금 러프하게 도식도를 그려보면 아주 러프한 거예요, 사실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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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얘들은 견갑거근, 소흉근, 능형근이 작용을 해서 이 방향으로 견갑골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각각 다른 역할을 할 것 같은 애들이 힘을 합쳐서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낼 때 얘네들은 짝을 이뤄서 힘을 주네 해서 짝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 짝힘. 포스가 힘이 커플을 이뤘네. 포스 커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견갑거근, 소흉근, 그리고 능형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불편함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스카플라, 견갑골의 디스키네시아, 운동성으로 문제가 생길 때, 움직임에 문제가 생길 때 잘 짧아지거나 뭉치거나 아니면 단단해지는 근육들이 되는 거고요. 그거랑 반대가 되는 근육들이 있겠죠. 상방회전을 일으키는 포스 커플이 있을 거예요. 자, 잘 기억해 보세요. 상방회전을 일으키는 포스 커플은 뭐가 있었을까요? 상방회전을 일으키는 포스 커플은요. 먼저 승모근이 있었죠. 승모근 상부섬유도 상방회전을 시켰고요. 그리고 승모근의 하부섬유는 간접적으로 상방회전을 시켰어요. 또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했던 요 녀석 전격근도 상방회전을 시켰습니다. 얘네들도 동일하게 이런 힘, 이런 힘, 이런 힘, 완전히 다른 힘처럼 보이는 애들이 하나의 짝을 이루어서 하나의 포스 커플을 이뤄서 견갑골을 상방회전시키는 거죠. 물론 무조건 상방회전이 좋고 하방회전은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잘 짧아지는 근육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방회전된 케이스들이 더 많기도 하고, 어깨뼈에서 문제가 되는, 견갑골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저희들도 집중해서 보는 게 익상견갑골이죠. 익상견갑골이 생기는 거는 이 전거근이 약해져서 많이 생겨요. 익상견갑골은 이 부분이 뜨는 거죠. 아니면 이 부분이 뜰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뜰 때는 승모근에 마비가 되거나 약화가 됐을 때 이 부분이 뜨는 익상견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두 상방회전을 시키는 근육들이었죠. 그리고 상방회전을 시키는 근육의 메인은 승모근입니다. 상부와 하부 승모근은 아주 주동적인 역할로 상방회전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 포스 커플의 개념을 모르시면 아무래도 어깨 근육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갑골의 움직임이 어깨의 움직임의 제 생각에는 8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운동을 좋아하시고 많이 하시고 큰 가동 범위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테니스를 치시거나 수영을 하시거나 상체의 가동성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특히나 견갑골의 가동성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포스 커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어깨 근육에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일단 포스 커플. 그 중에서 어버드랑 다운워드가 있었죠. 어버드를 시키는 근육들은 포스 커플이 승모근, 상부, 하부가 있었고요. 상자입니다. 밑상자. 하부, 섬유가 있고 그리고 전거근이 있었죠. 다운워드 로테이션을 시키는 애들은 팩 마이너, 소흉근이죠. 소흉근, 그리고 견갑거근, 능형근이 포스 커플을 이뤘어요. 다운워드 로테이션 됐을 때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다운워드 로테이션을 시키는 애들을 이완을 많이 시켜주고 어버드 로테이션 시키는 애들을 강화를 시켜주는 편입니다. 물론 스페셜 테스트를 진행한 다음에 하긴 하겠죠. 포스 커플 말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건 가슴 근육이 쇄골, 흉골, 그리고 복부 파트로 나눠진다. 그리고 삼각근은 뭐 저희한테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고,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게 4개의 로테이터 커프다. 로테이터 커프 회전 근개는 어깨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근육들이고 약간 글러브처럼 생겨서 상완골을 감싸고 있다. 그 중에 3개 견갑극 위에서 시작하는 극상근, 아래에서 시작하는 극하근, 그리고 극하근 옆에 견갑골 옆 라인에 붙어서 대결조를 부는 소원근은 약간의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수행을 한다. 그리고 극상근은 익스터널 로테이션도 수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에이비덕션, 외전하는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한다. 그리고 극상근은 넘버 원으로 잘 찝힌다. 2순위로 잘 찝히는 애는 견갑하근인데, 이렇게 생긴 견갑골 안쪽에 붙어서 이렇게 붙는, 이 소전자에 붙는 유일한 회전 근개다. 얘들은 인터널 로테이션을 시키고 그리고 극상근 다음으로 잘 찝히고 문제가 잘 되는 근육이다.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뒷짐을 지고 손을 들었을 때 테스트가 되는 리프트 오프 테스트를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떠셨어요? 어깨 근육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떠들어 봤는데 오늘은 제가 광배근하고 대원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2두근과 3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점 참고해 두시고요.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영상들도 한 번씩 시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재미남이었고요. 감사합니다.